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시스컴의 금융 담당 강사 김일령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증권투자 상담소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 1강 시간에는요, 뭐 구체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보다는 우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이 시험의 용도가 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1강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실까요? 우선 뭐 이 시험을 보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이 시험이 이 시험을 따는 이 자격증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에 입사하셔서 고객하고 상담을 하고 주식을 투자 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에 가기 위한 필수 자격증인데 증권회사 입장에서 사실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뽑아다가 가르쳐가지고 따게 하진 않겠죠. 옛날엔 그랬어요. 저 때는 이게 필수 자격증이 아니어서 제가 회사를 다닐 때에는 저도 다니다가 땄어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적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필수 자격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대학생분들이 대학 재학 중에 이걸 응시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저쪽에 있는 어떤 상업고등학교에 가서 한번 강의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고등학생들도 많이 따는 그런 이제 보편적인 자격증이 됐습니다. 그 보편적인 자격증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떨어지면 쪽팔리다 이거죠. 떨어지면 쪽팔리다. 그런데 합격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남들이 많이 따는데 합격률이 낮은 이 시험을 어떻게 나는 합격할 것인가 그 얘기를 저하고 함께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자, 우선 합격하면 이렇게 합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요. 증권투자 상담, 합격증이 있어, 합격증이 뭐 성명해가지고 뭐 누구 해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이렇게 딱 도장 빨간 도장 찍혀서 나와,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국증권투자협회 가서 받는 건 아니고, 요거 이제 프린트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이왕이면 칼라 프린터를 이렇게 간지나게 말이죠. 이렇게 빨간색 딱 나오게. 프린트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 프린트된 이 진짜 간지나는 합격증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100개의 문항 중에서 60개를 맞추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4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과목 중에서 과목별 40점의 과락이 있는데 에이, 설마 과락을 맞겠어? 그러다 과락을 맞아. 예? 이러다가 과락을 맞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제학하고는 아주 틀려요. 완전히 틀려, 완전히. 그래서, 대충 뭐 그까이 거 뭐 한 일주일 공부하면 뭐 그까이 거 떨어져. 네, 요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떨어져. 요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 대부분이 30점, 40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59점으로 떨어져. 59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다가는 큰일 난다. 합격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시험 과목 봐드릴게요. 시험 과목은 총 4과목이에요. 이렇게 1, 2, 3, 4, 4과목. 자, 4과목의 구성이 증권 분석, 증권 시장, 그 다음에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법규 및 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 파트별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1과목 증권 분석이라는 건 요건 이제 경제학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요거는 기초 이론이 되는 거예요. 기초 이론이 20문항이야. 여기다 쓰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증권 분석은 증권의 기초 이론에 대한 거예요. 요게 20개야. 요거 아주 전략 과목이에요, 이게. 요거 아주 전략 과목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2과목이 증권 시장이에요. 증권 시장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이 거래되고 그런 시장인데, 선생님, 그러면 증권 시장은 어디 있나요? 동대문 시장 주변에 없어요. 동대문 시장 주변에 없어요. 여의도에 없어. 옛날에는 이게 진짜 있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명동에서, 80년대구나, 90년대는 아니고. 80년대만 하더라도 명동에 가면은 거기서 실제로 막 이렇게 칠판에다가 글씨 써가면서 하는 시장이 있었어. 저 어시장처럼, 수산물 시장처럼.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추상적인 시장이죠. 실제로 전산상에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시장인데 그 증권시장이라는 게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그 다음에 프리보드 시장, 채권시장 등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 시장의 특징,
각 시장의 특징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제3과목으로 가게 되면은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식에 대한 걸 공부한다 해서 주식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상품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이제 종금사가 거의 없지만 종금사 상품도 알아야 되고, 뭐 새마을금고도 알아야 되고, 우체국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 공부하는 거고요. 직무윤리라는 건 이것도 옛날에는 없었는데 직무윤리가 왜 생겼냐면 여러분 증권회사가 사고가 진짜 많이 나요. 사고가 많이 나요. 고객돈을 들고 도망간다고. 고객돈을 들고 도망가요. 제 동기 중에 하나도 제가 메리츠증권을 다녔는데 메리츠증권 동기 하나도 그 K모군 동기인데 잘 나갔었는데 걔도 고객돈 5억 원 들고 가족들 몽땅 이민 갔어. 5억 원 들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것이 성적이 좋은 애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이 있는 애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직무윤리예요. 그래서 요게 이거는 그래서 금융 상품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상품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윤리라는 걸 좀 공부해야 돼요. 그게 25점이나 돼 이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4과목은 법규 및 세제인데요. 자, 법규도 그냥 법규가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있고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규정이 있고 그리고 협회 규정이 있어요. 금융위원회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협회 규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상법, 회사법을 배우게 되고 증권과 관련된 세금을 배우게 되는 게 이 파트인데 이게 몇 개? 이게 무려 30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개의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은 과락을 받는 것은 증권시장 아니다. 금융상품 아니다. 이게 가장 관건이다 이거예요. 4과목이 가장 관건이어서 과락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법규 및 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시기에.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법규의 내용을 정말 꼼꼼히 이해하셔야 돼요. 법규를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파트가 바로 제4과목이고 과락이 문항수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과락 비율도 가장 많은 게 4과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 2, 3, 4과목 중에서 4과목을 여러분들이 특히 유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구체적으로 각 과목별로 어떤 세부 과목이 있는지도 제가 살펴드릴게요. 자, 첫 번째 1과목은 증권 분석입니다. 증권 분석은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경기 분석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 경기가 호황이다, 불황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재무제표 보는 방법, 당기순이익이 뭐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뭐고, 뭐 부채 비율이 뭐고 이런 거 공부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프, 차트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떤 모양을 띠게 되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떤 모양을 띠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문항수를 보면은요, 옛날에 이거 똑같았는데 지금은 8, 7, 5 더해서 20개인데 이 20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기 분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경기 분석과 기본적 분석 이 두 개가 주율을 이루고 있고 얘는 이제 4분의 1 정도에 당 25%가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건 다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은 이건 다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점수를 좀 나열을 해드리면 우리가 1과목은 총 20개 중에서 몇 개를 목표로 하셔야 되냐면 이건 다 맞으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이건 다 쉬워.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 게 한두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2개 정도 빼줄게요. 자, 5개. 그 다음에 경기 분석은 까다롭긴 하지만 외우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7개, 6개, 7개는 맞아줘야 돼요. 그러면 몇 개가 돼요? 1과목에서 우리가 16개 정도, 20개 중에서 16개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점수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제가 이제 이렇게 써드리는 것은 하나의 사례를 한번 우리가 1, 2, 3, 4과목을 봤을 때 몇 점씩 맞아야지 합격이 충분히 가능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문항수대로 비중도 문항수대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 특히 기본적 분석이 하기가 되게 까다로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학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 분석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은 기본적 분석에도 좀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버릴 수 있는 게 없다. 이건 무조건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4과목이 다코스다를 했는데 1과목은 바탕이 돼야 돼요. 1과목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최소한 16문제예요. 최소한 16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아서 넘어가셔야 돼요. 가능하면 다 맞는 게 제일 좋겠지. 그 다음, 자, 두 번째 과목으로 가면 증권시장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장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 4개의 시장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거래소 시장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유가증권 시장이에요. 삼성전자 여기 있어요. 삼성전자는 유가증권 시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들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 한국전력, 포항제철 다 포스코죠. 자, 그런 애들 다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주로 벤처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벤처기업들이 뭐 메가스타디 이런 회사들 코스닥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리보드 시장에는요. 요거는 제3시장이라고 해서 비상장, 상장되지 않은, 즉 유가증권 시장에도 못 들어가고 코스닥 시장에도 못 들어간 애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장이 프리보드 시장이고요. 특히 프리보드 시장 요거 두 개는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만 프리보드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권업 협회, 금융처 협회에서 주관해서 거래가 되는 게 프리보드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은 요거 세 개가 주식이고요. 얘는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죠. 채권. 그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는데요. 자, 문항수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프리보드 시장 한 문제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지극히 낮은 거고요. 이건 중요한 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예, 설명할 때 제가 딱 프리보드 시장은 요거 알고 갑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만 딱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코스닥 시장하고 유가증권 시장 10개, 4개잖아요. 이거 묶어서 14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겹치는 게 많아요. 그림으로 그려봐 드리면 유가증권 시장의 내용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이래요. 즉 겹치는 부분이 더 많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캐치가 됐을 거예요. 뭐가 캐치가 되냐면 그러면 출제는 이 부분도 많이 나오겠지만 특히 어려운 거는 여기서 나오겠구나. 그죠? 예,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개로 보셔야 돼요. 이건 10개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이건 4개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겹치는 게 많아서. 따라서 이걸 14개로 보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유가증권과 코스닥 같은 점, 다른 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보드 시장은 제가 중요한 것만 콕 찍어드린다 그랬죠. 콕. 자, 여기다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콕 찍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 이건 진짜 속어예요, 속어. 뒤지기 어렵다. 진짜 이거는 빨리 지우자. 창피하다. 뒤지기 어렵다. 채권 시장은 뒤지기 어려워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개념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버립시다.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제가 채권 시장에 딱 들어가면은 선택과 집중을 할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선택과 집중.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충분히 공부해서 계산도 할 수 있고 맞출 수 있다. 그거는 그냥 딜있다 자세하게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건 풀 수가 없다. 그런 거는 과감히 제가 버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제 말만 잘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까짓 거 다 틀리자. 그럼 과락 나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많다. 채권에 대한 계산 문제. 수치. 이거 수학이야, 수학 이거는. 요거는 뭐 하자? 선택과 집중을 하자. 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만만하진 않아요, 사실. 이 과목 25개인데요. 25개 중에서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 최대한 끌어내야 돼요. 여기서 최대한 끌어내야 되고요. 특히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4과목의 법규하고도 무지하게 많이 연관이 돼. 그래서 여기서 잘해두면 법규에서 골치 아플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끌어당겨야 돼. 그래서 14개에서 적어도 진짜 10개 이상. 적어도 10개 이상 한 12개까지는 맞아줘야 되고요. 이거 하나니까 이건 당연히 맞아야 되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10개 맞는다. 그러니까 11개. 좋아. 이거 11개, 이거 1개, 12개.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채권시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8개, 9개 맞기는 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6개, 예. 뭐 까짓 거 6개 정도만 맞아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18개 정도 이렇게 맞아주시면 돼요. 그 정도면은 됩니다. 그래서